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찬승하기를 맡은 박자영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걱정은 좀 기우였나 봐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제가 조금 오해했던 것 같아요. 사업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이게 기회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한테 기회일지 조금 의심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리즈 시절 있으셨죠? 저 또한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들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왜냐면 수학을 보통 다 싫어하잖아요. 수포자 혹시 있으신가요? 아유, 여럿 계시네요. 저는 수학을 잘했습니다. 잘했고 좋아했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수학을 전공을 했고 졸업을 했죠. 그리고 근데 저는 수학으로 제 평생을 먹고 사는 직업을 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 내내 밴드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수학보다 굉장히 반응이 더 좋네요. 밴드부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일을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레코딩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고 하는 레코딩 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레코딩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고요. 처음에는 음반 녹음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음반 녹음보다는 영화 녹음실에서 일하는 것이 저와 좀 더 적성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레코딩 스튜디오 실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저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뮤직 테크놀로지 학과라고 하는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제가 일과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대학원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죠. 대학원 교수까지도 제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골드 디렉터죠.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고 나름 전문직에 종사했던 제가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녹음실 실장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요 다들 우와 이래요. 왜냐면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커리어 우먼 대단하다. 녹음실 실장 짱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직종을 다닐 때만 해도 녹음실에서 근무하는 여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왜 유산화를 하고 있고 골드 디렉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아픈 엄마를 돌보는 아픈 엄마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3개월 정도 사실 것 같다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어머니는 한 3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3개월이라는 그 의사의 시한부 선고를 듣고 그 3개월을 외롭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한 1년 반 정도를 제가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4시간, 엄마와 함께 있는 24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엄마가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요. 항암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뭐 친척, 친구분들, 항암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잘 아실 거예요. 수시로 설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십니다. 그거를 24시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어요.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엄마랑 가장 많이 싸웠던 때가 그때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지만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너무 심리적으로나 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린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린 아들도 또한 케어를 해야 됐고요. 전업주부로서 남편도 챙겨야 됐고요.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년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엄마가 항암 받으시면서 되게 컨디션이 좋아지신 거예요. 암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고향에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가 면역 질환 메니에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지럼증과 이명 그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요. 누워만 있어야 됐었어요. 운전은커녕 정말 그 이명이 들릴 때는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제가 고통받고 그렇게 아픈 엄마로 또 지내게 됩니다. 그랬으니 제가 그렇게 아무리 화려한 커리어가 있었어도 저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꿈도 의욕도 모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력이 단절된 옆집 아줌마였던 거죠. 그래서 저의 삶은 매일매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유산화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어서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했기 때문에 영양제 안에서도 가장 월등한 유산화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산화를 정말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먹다 보니까 이 사진 보시면 혹시 저를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화살표 바로 밑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표정도 어떤 피부 톤도 정말 지치고 지쳐있는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영양제를 조금 먹고 있었을 때였어요. 해독도 한 2번 했었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많이 좋아진 상태가 이 정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홈미팅이라고 하는 데를 간 거예요. 유산화를 시작은 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홈미팅을 갔어요. 왜냐면 가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힘들고 이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어떻게 구급 상황이 응급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내가 이 안에 가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이 안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유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갑고 표정도 없고 잘 웃지 않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무대뽀로 사람들한테 그냥 나 유산화해, 유산화 먹어, 유산화 좋아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고 얼마나 많이 까이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이 또 거절을 하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알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본사에 초대도 하고
그랬더니 이 유산화가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랑 10년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에서 나 한두 번 봤던 그 사람이 날 더 많이 생각해주고 더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으로 퓨처 빌더라는 직급을 이제 제가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레스를 정말 급하게 빌려가지고 입기 싫었는데 그래도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폰서님하고 같이 동반 승급해서 이렇게 어워즈나잇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이 참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함께 하면 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의 삶은 빡빡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발견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1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1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돌아가신 시점에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왜냐면 유산화를 엄마가 굉장히 아플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 스스로가.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다 나는. 이제 열심히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저 리본을 달고요. 49제 동안 각종 세미나며 행사며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적어봤어요. 나와의 약속으로 시작하는 결단, 나를 바로 세우는 일, 가치를 전하는 일, 고마움을 배우는 일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유산화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한 일은요. 첫 번째로요. 모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본사에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사 로컬, 홈미팅, 석세스코어, 아까 사업 설명할 때 성공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있죠? 그거 저도 자발적으로 먼저 신청해서 들었었어요. 석세스코어, 그리고 세븐에빗. 성공자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세븐에빗, 그리고 조금 더 강의를 잘하고 싶어서 PLS 등등등 교육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스스로 먼저 배웠고요. 두 번째 잘한 일은 그래서 저는 그런 배운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요. 제 강의 노트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강의 노트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흘려듣지 않고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저의 재산이 돼서 어떤 강의를 할 때 그것들을 펼쳐보면 제가 조금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정리 및 활용 이런 것들도 잘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잘했던 일은 각종 행사와 프로모션, 이벤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1박 2일이나 아까 유캠프 말씀하셨죠? 그런 거. 그리고 미국 컨벤션, 제주 프로모션, 킥오프, 세미나 등등등등 회사에서 진행하고 그룹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모션과 이벤트는 제가 다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파트너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살려주는 거, 그리고 열정을 깨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산화 안에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유일한 탈출구가 유산화였기 때문에 파트너들 또한 유산화가 탈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내재된 장점, 끼 이런 것들을 살리고 잘 찾아주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스케줄 관리, 그리고 하루에 매일매일 미팅하는 거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세 건이든 가리지 않고 내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 또한 제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저 혼자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이렇게 다 많은 유산화 가족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산화가 기회라고 생각되지만 나한테 진짜 기회일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아쉽게 놓쳤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우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저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렸어요. 첫 번째, 나의 시간. 나는 엄마도 아프고 애도 어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요만큼밖에 없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돼. 3시간밖에 안 돼. 오늘 아들이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일을 못하는 날. 이렇게 아들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내 스케줄이 오락가락 하니까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 이렇게 저를 한계를 그냥 지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능력도 한계를 지어버렸어요. 하루에 2건 하면 나는 힘들더라. 나는 체력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루에 1건만 해야지. 이렇게 저 스스로를 한계를 지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의 인컴. 처음에 나는 그냥 건강하려고 유산화 만났는데 영양제값만 벌어도 너무 좋지 라는 생각으로 저의 인컴을 그냥 제한해버린 거예요. 더 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한계를 지은 것도 모자라서 파트너분들과 소비자분들의 한계까지 제가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파트너는 투잡이라 너무 힘들 거야. 이 소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싼 걸 먹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렸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그게 배려가 아닌데 그때 생각하면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지만 그게 너무 아쉬워요. 세 번째로 유산화는 빅 비즈니스인데 제가 그냥 되게 소소하게 영양제 값이나 벌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처음에 PPPS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10번을 얘기했대요, 저한테. PPPS를.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안 나요.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했대요, 저한테. 근데 짜장면 먹은 것만 기억나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결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PPPS 왜 내가 그때 왜 못했지? 짜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때 그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연간 PPPS를 매해 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러다가 우리 유산화 회사가 되게 기회를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PPS 못한 사람들 요번 기회에 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한시적으로 그 기회를 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조건 했습니다. 했더니요, 매해가 편해요. 그래서 왜 이걸 미처 내가 비즈니스로 인지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PPPS 먼저 얘기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일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거 먼저 따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결단이 너무 늦었어요. 저한테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골드 디렉터라고 하는 직급을 갖고 있는데 앞서서 사업 설명에서 한 달에 580씩 벌 수 있는 그런 직급인데 내가 이 기회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3번, 4번 갈 수 있었어요. 퓨처 빌더 갈 때 그냥 탁 치고 올라갔었어도 골드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거면 됐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을 하시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래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가서 놀고 싶은데 카페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뭔가를 하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이든. 모두가 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는 일을, 그 일이 만약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기회는요. 변화해야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를 잡고시다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셔야 돼요. 기회는 곧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기회를 얻고 싶다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예요. 제 사진 대신에 물음표를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이 물음표 안에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나의 사진이 저기에 딱 박혀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되시나요? 기회를 잡으러 오신 지금이, 여기 밑에 영어 보이시죠?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나이스한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